정조대왕이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 그거 할 때 수원에서 그 돌을 전국에 명령을 내려 그 돌 석상을 이렇게 만들 때 그거 돌을 먼저 확보를 해야만 그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 돌이 어디가 있느니 수원에서 있다는 사실이 장계로 올라오니까 뛸 듯이 좋아했다. 그 돌이 있어야만 이제 공사가 그 왕릉이 진행되니까.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때도 다 이런 돌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걸 파악하고 어떻게 가다 놓을 건지 이러는 것들이 다 그같이 돼야만 그때 이제 공사가 진행돼. 노예제도도 아닌데 동원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는 노예가 이제 별로 없었고 되게 모슴 이렇게 했는데 되게 대오. 그 원래 그렇게 하니까 지금하고 똑같아. 돈 많은 애들은 안 가. 그 부역에 오래는데 다 빠지고 그 나머지 그 종들 보낸다고. 그거에다가 또 그 가난한 집에서는 없으니까 어린아이도 내보내. 여자도 내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태조 때 도평사사에서 그런 장계가 올라오니까 아주 그걸 확실하게 정하기 위해서 대오에서 커다란, 그러니까 상당히 잘 사는 집에서 잘 사는 집에서는 2명, 못 사는 집, 중간집에 있는 집에서는 1명, 그 다음에 못 사는 집에서는 3집이 합쳐서 1명을 내보내라. 이걸 법제화해.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되게 양반 자제 그쪽에서는 그런 애들은 절대로 안 나오고 다 사서 종들을 종들 보내거나 사람을 사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죠. 네, 똑같아. 좀 적으냐 큰 것이냐.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관리했어요. 수표교도 그렇게 해서 이게 장마지면 이게 이렇게 얼만큼 물이 되면 장마지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는 것들이 다 그거같이. 어둠의 자식들이 다 진 거고 신의 아들들은 이거 구경이나 구경만 하고 그랬죠. 똑같네요. 똑같은. 다만 그게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그런 차이고. 세종처럼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임금이 있을 때는 모든 게 물 흐르듯이 돼. 근데 그걸 분석해 보면 왜 그렇게 물 흐르듯이 되는가 이러면 인재 선발을 잘해. 그러니까 과거제를 시행해 갖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뛰어나게 자기 일을 하게 되니까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자기 뭐 친구나 그런 말 듣고 그냥 물거나 하고 이런 애들 데려다가 앉혀놓으니까 이게 흐르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동원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사람들 머릿속에 이게 뭔가 지배층에 대한 거나 이런 게 다 내재화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노예제도가 아니니까. 그만큼 책에 있는 세상이었다는. 그래서 실제로는 그게 이제 양반들이 그런 걸 이제 교화시킨다고 그러는데 그 교화가 우리도 군대 가서 그렇게 해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자기가 그 지도자는 2가지 형이 있어요. 자기가 해놓고서 절대로 책임지지 않는 부하한테 떠넘기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모든 걸 안고 가는 2가지 형이 있는데 조선시대 때 그 시대에는 상위 양반 계층들이 유교정신이 뛰어나가지고 자기가 솔선수범해요. 네, 그래서 저절로 마음이 동화돼 가지고 다 따라서 그거는 이제 뭘 나타내는 거니 북한이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인민군이 악질 지주들 이렇게 해가지고 동무 반동이라고 총 쏴 죽이잖아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그랬는데 정말로 그 자기들의 지주 소장농들한테 그 가물었을 때는 쌀을 내주고 정말로 가족처럼 대했던 지주는 죽이려고 거기다 세우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 갖고 그 죽여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죽일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도자가.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초창기는 그런 정신이 이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솔선수범하고 양반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니까 밑에서도 저절로 감흥돼 가지고 다 리더를 따라서 움직이는. 세종의 그 장계를 읽어보니까 이제 그 안동이면 안동, 경상도, 전라도 이쪽에 올라오잖아요. 겨울에 올라와, 한겨울에. 그러니까 세종이 뭐라고 하는 거니? 다 군대를 보내. 그래서 그 동사, 얼어 죽는 걸 막아야 된다.
그거 책임 물리겠다. 그래가지고 그 땔감을 만들어가지고 다 동사를 예방하고 그러면서 데리고 와. 닦는 거잖아요. 다 조선왕조실록에 그게 장계가 올라와서 그렇게. 그러니까 세종이 가만히 앉아서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써갖고 명령을 내는 그게 현명한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세종이 뛰어나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와서 일하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임금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는구나 하는 거는 저절로 이제 다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건 그 자기가 먼저 손해를 보고 공익을 생각해야 돼. 사익보다는. 이만큼은 이게 옛날 돌이고 그 위에는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도광에서 그렇게 띄우는 걸 저렇게 해놨는데 제대로 위치를 찾지 못해가지고 저런 방식으로 처리해서 놓은 거야. 그렇죠. 이제 저게 꺾어서 이게 할 때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냥 저 옆에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굉장히 섬세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궁궐 짓는데 그 궁궐 경복궁 창덕궁 지면서 건축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인들이 엄청 많아져. 그래가지고 이런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전국에 분포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궁궐을 지었던 경험을 살려갖고 이런 걸 짓는 거는 바로 막 이렇게. 그래서 경복궁 짓고 창덕궁 지었던 그게 굉장히 학습이 되면서 98일 만에 이걸 만들어내고 38일에 만들어냈던 건 그런 건축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도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통제를 잘하고 머리도 많이 썼지만 실제로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하게 된 거는 창덕궁과 경복궁 지었던 경험이 이런 걸 짓는데도 그대로 작동돼가지고 엄청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 임금이 죽을 때도 제일 먼저 그 돌을 그거를 어디에서 가져올 건지 그것부터가 여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정조대왕이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 그거 할 때 수원에서 그 돌을 전국에 명령을 내려 그 돌 석상을 이렇게 만들 때 그거 돌을 먼저 확보를 해야만 그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 돌이 어디가 있는지 수원에서 있다는 사실이 장계로 올라오니까 뛸 듯이 좋아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진주의 김장하 선생이랄지 문정배 같은 위대한 인물을 그러니까 그렇게 김장하 선생이 자기가 솔직히 그 많은 돈은 자기가 거기 민중들한테 버는 돈이니 그걸 다 사회에다 돌려주겠다 그렇게 하는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조선시대 때 그 선비 정신이니까 난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만약에 자기가 벌면 일하지 않고 벌었던 돈은 물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 그대로 고같이 걔네들한테 돌려주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지도자의 감명을 받고 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지시가 떨어져도 할 수 있게끔 되는 저절로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조선사회의 가장 초창기는 조선시대가 진짜로 이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그렇게 했던 게 너무나 분배도 잘 되고 그런 정치 체제도 잘 만들어 가지고 물 흐르듯이 이상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DNA화 돼서 지금까지 내재된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고대사에서는 한 사람만 자유로워 왕만 자유로운데 그 왕을 조선시대 때 와서는 그 왕이 그 연산군처럼 그렇게 되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제하는 방식은 신하의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되니까 항상 뭘 거론하는 거니 하늘이 지켜본다. 그래서 이제 임금도 스스로 자제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게 하는 그게 이제 그 왕권을 만들어 나가는 왕족 집단의 학습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렇게 배워서 계속해서 이제 세자가 됐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밥상도 12가지 반첩을 놓고 밥 먹다가도 가뭄이 들거나 이랬을 때는 반찬 수를 줄이고 임금이 스스로 전부 다 간소하게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서 신하도 다 그렇게 하고 또 백성도 우리와 아픔을 같이 한다 이래가지고 백성도 반란을 일으키거나 불만을 갖지 않죠. 임금 스스로가 그렇게 하니까 여기 와서 보는 사람 얼마 없어. 그러니까 저기까지 와서 보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저게 성벽 도성 쌓는 방식에 제일 세련된 방식이에요. 저쪽에 보면 니은자처럼 저렇게 물려서 쌓잖아요. 저 성도를 그게 가장 강고하고 저렇게 물려서 쌓는 방식으로 쌓는 게 이게 이제 가장 후기에 발달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쌓는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보다는 저렇게 서로 돌을 물고 있게끔 쌓는 저 방식이 이제 가장 건축에서 뛰어난 그런 견고하게 쌓는 방식. 나 이번에 흥인지문에 가면 그 단청을 좀 봐야겠어. 남대문하고 어떻게 다른지.